시간에는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진달래꽃에 나타난 운율과 반어를 한번 다시 살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듯이 운율이라는 거는 반복을 통해 나타난 리듬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율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냐면요. 여러 가지가 반복이 돼요. 반복의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한 단어가 반복되는, 즉 시어의 반복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미, 끝부분에 오는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합니다 라고 하는 끝에 오는 이 어미가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문장이 반복되기도 해요.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음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음보율은 소리 음자, 걸음 보자. 자, 그래서 소리의 걸음인데요. 한 행에서 소리가 끊어 읽게 되는 소리의 걸음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 행에서 4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어줬다면 그 다음에도 역시 4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싸이의 노래를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를 가르쳤는데 기억 혹시 나려나요? 네, 진달래꽃에도 이 음보율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한 행당 어떻게 끊어 읽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음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음수율은 역시 한 행에 글자 수를 다 셌을 때 한 덩어리 안에 글자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예를 들면 7자, 5자로 반복이 되면 그 다음 또 7자, 5자, 한 행당 글자 수가 똑같은 이런 것이 역시 반복의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의성어나 의태어 이런 것들이 쓰이면 역시 반복이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달래꽃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반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달래꽃의 반어가 잘 나타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운율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딱 보면 일단 반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때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2번 반복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반복의 요소겠고요. 또 어떤 부분이 반복될까요? 들이 우리다, 어미죠. 우리 우리다, 흘리 우리다, 이런 어미들이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자, 우리가 끊어읽기를 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번 끊어읽었죠.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3번 끊어읽었네요. 3음보. 3음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역시 3음보.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3음보.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3음보. 그래서 진달래꽃은 3음보가 반복이 되고 있구나. 되게 중요해요. 가장 핵심, 진달래꽃 운율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음보율을 말하면서 한 행에서의 끊어읽기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 행이 이 한 줄이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한 행을, 요거를 한 행으로 잡았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래서 원래 진달래꽃의 김소월이 처음에 시를 썼을 때는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원래 이렇게 썼을 거예요. 처음에 썼을 때. 그래서 이 1, 2행을 원래 이게 1, 2행인데 원래 한 행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시를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고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기 나오는 1행의 끝부분을 아마 한 행으로 다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요거를 그냥 한 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읽는 것보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기 부분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이유는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읽게 만드는 거죠.
이걸 노려서 아마 김소월님이 시를 쓰면서 이 한 행에 있는 걸 뒤로 이렇게 뺀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음보를 따질 때 원래는 한 행으로 따지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는 이 1, 2행을 묶어서 이렇게 한 행으로 보고 거기서 끊어읽기를 한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총 3음보로 시가 전체적으로 3번씩 끊어읽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음보는요, 이 김소월이 만든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리듬이에요. 전통적인 율격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의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게 아리랑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아리랑을 여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우리나라 전통의 민요잖아요. 아리랑. 다들 알고 있죠?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자, 3번 끊어읽기 되고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 행에 3번.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3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3번. 이게 띄어쓰기랑 달리 띄어쓰기 되어 있다고 끊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직접 소리 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가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음보인 거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래서 3음보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김소월이 왜 굳이 아리랑에 쓰인 이런 3음보, 전통적 율격을 가져왔을까요? 자,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김소월이 전통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의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전통적인 소재인 우리나라 고유의 꽃, 전통적인 지명, 아니면 전통적인 율격, 이런 표현들, 전통적인 그런 말투.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율격 3음보가 잘 나타나 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음보 반복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 한번 우리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다. 그죠? 그래서 뭐뭐 우리다, 뭐뭐 우리다, 뭐뭐 우리다 3번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서울의 진달래꽃의 운율은 첫 번째로 3음보가 반복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다라고 하는 어미가 반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자, 앞부분에 있는 말을 뒷부분에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형태적인 굉장히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 구조죠. 자,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머리 수, 꼬리 미, 상, 서로 상, 같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같은 이런 관계를 지닌다. 그래서 수미 상관 구조다라고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다. 연관을 맺는다. 수미, 머리와 꼬리가 같은 그런 구조를 지닌다. 이 수미상관의 효과는요, 크게 2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이루고요.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런 이별의 상황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운율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런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찾아보면요.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글자 수를 한번 볼게요. 자, 1, 2행은 역시 한 행으로 보고 나보기가 역겨워. 자, 여기를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5글자. 그죠? 7글자, 5글자로 또 이제 끊을 수가 있고요.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 들이우리다 5글자. 7글자, 5글자가 반복이 되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자, 여기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5글자, 4글자.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8글자, 5글자. 여기는 조금 달라요. 다시 가시는 걸음걸음 7글자, 노인 그 꽃을 5글자. 사뿐히 지려밟고 7글자, 가시옵소서 5글자. 7호조, 7호조.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죽어도 아니 눈물 7글자, 흘리우리다 5글자. 그래서 2연만 빼놓고 나머지 1년, 3년, 4연은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의 반복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음수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번째, 7, 5조의 음수율을 지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를 이렇게 지킨다는 것, 그러면서도 시에 중요한 내용을 담아두고 있다는 것, 굉장히 멋진 거라는 것, 멋진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수열 중에서도 형태적으로 반복이 되는 1, 3, 4연이 있고요. 뭔가 좀 파격을 주는, 파격의 미를 보이는 2연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 3, 4연의 반복이 되고 있고 2연은 형태적으로 파괴가 되고 있다. 5사조, 8호조로 좀 파괴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나타난 이 운율의 요소 있죠? 삼음보의 반복, 우리다라는 어미의 반복, 수미상관 형태, 머리와 꼬리가 같다, 7호조의 음수율,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어적인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반어적인 표현 마지막에 많이 쓰였다고 했죠.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이런 데서 이제 반어가 쓰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라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수긍은 돼요. 진짜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보낼게요 라는 진심이 그래도 좀 묻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마 너무 슬픈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반어가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속에 나타난 표현이 달라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내가 눈물을 진짜 안 흘릴게요. 나 안 슬퍼요 라는 거고 속에 나타난 표현은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요. 나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반대되는 이 반어를 쓰는 이유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그 의미, 즉 이별의 한이라고 하는 이별의 슬픔, 이별의 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별의 한은 이 시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인 이별의 한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반어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 진달래꽃의 운율에 대해 정리해봤고요. 우리 학습 활동을 가보면요. 학습 활동에 지금 설명한 게